인류의 역사는 발전과 진보의 연속이었지만 때로는 그 발전이 가져온 기술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낳기도 했습니다. 단 한 발의 무기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지워버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무기가 인간의 손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잔혹한 진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고 파괴적인 결정 중 하나였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사건의 인간의 흔적을 쫓아갑니다. 과학의 정점이 인류를 구원할 줄 알았던 시대. 과연 인간은 무엇을 위해 이 폭탄을 사용했으며 잿더미가 된 두 도시의 비명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인류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날의 기록을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1945년 8월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선은 독일의 항복으로 종결되었지만 아시아 태평양 전선에서는 일본 제국이 여전히 맹렬히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에서 미군은 일본군의 결사항전에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고, 이는 일본 본토 상륙 작전에 대한 우려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미 군부는 일본 본토 상륙 시 100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인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궁극의 무기를 손에 넣었습니다. 1939년부터 시작된 극비 프로젝트. 맨해튼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원자폭탄이 그것이었습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경고로부터 시작되어 수많은 과학자의 노력이 집약된 이 폭탄은 인류가 원자력을 제어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어는 파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1945년 7월 16일) 미국 뉴멕시코 사막의 엘라모 고도에서 인류 최초의 핵폭탄 실험인 트리니티 실험이 성공합니다. 섬광이 터지고 엄청난 버섯구름이 솟아오르는 장면을 목격한 과학자 오펜하이머는 힌두 경전의 구절을 읊조립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요 세상의 파괴자가 되었다. 이들은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손에 궁극적인 결정이 놓였습니다. 원자폭탄을 사용해야 할 것인가? 만약 사용한다면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떨어뜨려야 하는가?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의 즉각적인 항복을 받아내어 불필요한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 원자폭탄 사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본토 상륙 작전으로 인한 막대한 미군과 일본인의 사상자를 막고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수많은 논란 끝에 원자폭탄 투하를 위한 대상 도시가 선정됩니다.
주요 목표는 군사시설 및 산업 중심지이면서도 아직 공습 피해가 크지 않아 폭탄의 효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후보로 교토, 히로시마, 고쿠라, 나가사키 등이 올랐고, 최종적으로는 교토가 너무 큰 문화유산 도시라는 이유로 제외됩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 미 공군 소속 B-29 폭격기 에놀라 게이가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B-29의 모습에 큰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공습에 앞선 정찰기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놀라 게이가 품고 있던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무기, 코드명 리틀보이였습니다. 오전 8시 15분 히로시마 상공 약 600m 지점에서 리틀보이가 폭발합니다. 눈을 멀게 할 듯한 섬광이 번쩍이더니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폭풍과 충격파가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폭심지 온도는 수천만 도까지 치솟았고, 도시 중심부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수많은 건물들이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림자로 변했습니다. 초토화된 히로시마에서 즉사한 사람만 약 7만 명에 달했으며, 그해 말까지 피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최대 14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폭탄은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방사능이라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가 오랫동안 생존자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암, 백혈병, 기형아, 출산 등 후유증은 수십 년간 이어졌고, 피폭 생존자들을 히바쿠샤라고 불리며 사회적 차별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히로시마 참사가 벌어진 지 사흘 뒤인 8월 9일,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항복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또 다른 원자폭탄의 투하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고쿠라였으나 날씨가 좋지 않아 예비 목표였던 나가사키로 향했습니다. 이날 오전 11시 2분 B-29 폭격기 박스카가 나가사키의 펜맨이라는 두 번째 원자폭탄을 떨어뜨립니다. 플루토늄 폭탄이었던 펜맨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우라늄 폭탄인 리틀보이보다 위력이 더 강력했지만, 나가사키의 지형적 특성 산악 지형으로 인해 피해는 히로시마보다 적었습니다. 나가사키에서는 약 7만 4천 명이 폭탄 투하 직후 사망했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두 개의 도시는 지구상에서 사라졌고, 인류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기술 앞에서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음을 인지한 일본은 8월 15일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며 기나긴 2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립니다.
원자폭탄 투하는 전쟁을 종식시켰지만 동시에 인류에게 핵시대라는 새로운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한순간에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은 끝없이 옳은 결정이었는가? 라는 윤리적, 도덕적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막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인류의 가장 잔인한 살상 무기를 실험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역사학자들과 인류는 수십 년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단순히 사라진 두 도시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곳은 인간의 탐욕과 전쟁의 광기가 낳은 끔찍한 상흔이자 핵시대의 문을 연 슬픈 상징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피폭자들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며 원자폭탄의 그림자는 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두 도시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버섯구름은 단순한 폭발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기술 발전이 인류 자신을 파괴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차가운 메시지이자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악의 결과물이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인류에게 잊어서는 안 될 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가치임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이 참혹한 인간의 흔적을 통해 다시는 핵전쟁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흔적, 다음 편에서는 또 어떤 인류의 발자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